안녕하십니까. 신양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는 김포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가 소관 상임위인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부결을 주도한 의원들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자신들이 부결 처리한 안건을 다시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도 뉴스농장 패널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3월 20일 수요일 제9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네,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김포시도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16번째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 안양시, 오산시에 이어 4번째로 제정되었는데 이로써 김포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아동급식, 어린이급식, 학교급식, 노인급식, 공공급식 5가지의 급식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덧붙여 식생활교육,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까지 총 7가지의 먹거리 관련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그야말로 푸드플랜으로 가는 먹거리 복지도시의 자치법규가 완성되었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의 급식 지원 근거가 이렇게 마련된 것이 그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가요? 네, 많지 않습니다. 먹거리 조례 7가지가 모두 제정된 곳은 충남 아산시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 단 2곳 뿐이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먹거리 정책과라는 부서도 있었고 먹거리 재단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에서도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장자님, 조례가 제정된 것이 의미는 있지만 푸드플랜에서 겨우 첫 단추가 끼어진 거잖아요.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는 국민의힘 김현주 김포시 의원의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는데요. 고생하신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푸드플랜으로 이어지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농장 1회부터 시청하시면은 타 지역 사례로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의원 발의로 이렇게 제정된 것이니까 애착을 갖고 잘 뭐 챙겨 보시겠죠. 그 로컬 푸드가 노인 급식에 공급되는 푸드 플랜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도 김포시의 먹거리 관련 조례인데요. 제가 앞서 김포시에 급식 지원 조례 7가지가 모두 제정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김포시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은 한 명인데 김포시의 급식 지원 조례의 운영 주체 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고 제각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의힘 김현주 시의원이 의원 발의로 제정한 노인급식 지원 조례에서 운영자 및 급식 장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운영자는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제정된 것이면 학교급식 조례 개정과 같은 232의 회기인데 그 노인급식은 비영리법인이 맞고 학교급식은 영리법인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이 조례로 개정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김포시의 급식과 먹거리 관련 조례들인데요. 노인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 모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인데 유일하게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은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현주 의원 맞죠? 네, 맞습니다. 김현주 의원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번 조례사항은 용역 결과가 직영이던 위탁이던 어떤 결과값이 나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그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마도 영리법인과 영리단체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회의장에서. 정리하자면 시의원님의 한마디도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 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되거든요. 김현주 시의원께서는 같은 회기에 노인급식은 비영리, 학교급식은 영리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나 시민 그리고 급식업체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같은 당 시의원은 반대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요. 비영리단체의 과도한 보조금 투입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 제공할 수 있다면 법인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웃지 못할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인 급식도 영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논란은 지역 맘카페인 김포의 김행나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의 댓글들로 논쟁이 벌어져 점점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영리 법인을 반대하는 댓글로는 헉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으나 애들 먹는 걸로는 장난 안 쳤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런 모 정당이 다수네요. 다시 한번 투표의 중요성을 학교급식 모니터를 더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애들 먹거리를 이번에 투표 잘해야겠어요. 라며 근본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김포시의 시의원 보궐선거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러면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나요? 찬성하는 의견은 일반 시민은 없었고 시의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적극 해명을 했는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꼭 맡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회계 불투명성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는 듯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세금이 엄청 투입됩니다. 법인도 친환경 등 더욱 경제적이고 깨끗한 급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비영리 단체에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법인, 비영리 단체 등 모두 가능성 열고 우수 단체가 운영하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너무 한쪽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여러 개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포시에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올해 후반기에 준공되는 물류센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운영되길 바랍니다. 시의원들도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참 저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우리 급식 발전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직불금과 장려금 신청 기간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직불금이라는 것을 받을 때 신청하면서 교육 같은 걸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유럽이 어느 나라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으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자연과 경관을 지키고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만큼의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보 농사꾼이던 저는 농산과 환경과 경관을 보호한다고 보고 지원까지 해주는 유럽의 어느 나라들의 이야기가 그저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각종 직불금이나 장려금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농장장님은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이유 아시나요? 농사 어려운 여건에서 네.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그 이제 WTO 뭐 이후에 네. 그 좀 이렇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제도죠. 네. 예.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혼자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농업, 농산물의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시장 경쟁에 맡길 경우에 경쟁이 불가능한 농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넓게 보자면 농업 농촌이 갖는 다원적인, 그러니까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자연과 경관을 지키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대부분 그 협의광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이 되는 직불금은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는데, 규모에 따라 기본직불제는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익기능 직전 직불금, 그러니까 기본 직불금 외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전략작물 직불제도 등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농업에 종사하면 정말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짓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이 정도 지원으로도 농업에 도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요즘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촌 가서 50대, 60대는 거의 아가씨 총각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 나이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없다고 봐야 하고, 아예 은퇴자나 혹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겸업 형태만 늘어나지 순수한 형태의 농업인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직불제도만 많지 사실 실제적인 금액상의 지원은 크지 않거든요. 생태지원의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생계지원의 개념까지 들어있는 유럽의 지원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직불제의 개념에 어느 정도 생계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민들은 그러면 이 직불제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 그냥 기본 직불금 외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농약의 경우, 유기의 경우 그 금액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땅에 무농약의 예시를 들자면 3년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그 집안은 딱 3번만 실제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유기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게 끝나게 되면 경관보전 직불금이라든가 전략작물 직불금 등의 다른 선택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가치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장려금도 있는데요. 제가 사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부러워했던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직불금 가짓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놀라운데요. 하지만 직불금 자체가 워낙 소소해서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작은 기간에 일어난 큰 변화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기본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과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 장려금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셔서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거는 친환경 농민들한테 네. 그 모든 자료가 이제 다 있을 건데 네. 그거는 그냥 그 자료 보고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아.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받지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이두열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경실련 이종준 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소식을 전하게 될 이두열입니다. 예, 공공급식에 이어서 도시농업 뉴스를 전해주시게 됐는데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 소식은 토종과일나무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일요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토종과일나무학교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토종과일나무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로 19명의 입학생을 맞았습니다. 토종과일나무학교는 토종과일나무를 지키고 보존, 보급하여 우리나라 생태 자원을 지키면서 텃밭 농사가 주요 활동인 도시농업의 새로운 지향성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토종과일나무학교 능금반, 오얏반, 배반 이렇게 3개 모둠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다 보니 한 달에 하루 줌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는 무주에 있는 토종과일나무 시험포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럼 토종과일나무학교 학교장인 장영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라져가는 100년도 넘은 옛날 나무들이 혹시 남아있으면 그 나무들을 찾아서 조사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가 복원하는 일들을 하는 모임에서 학교를 열어서 토종과일나무가 있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과수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토종과일나무들을 잘 가꿔서 풍요롭게 우리가 좋은 토종 자원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장을 꾸미고 싶기 때문에 먹거리 숲의 형태로 그 토종과일나무를 가꾼다는 뜻으로 아마 이름이 그렇게 길 겁니다. 실제 공부 내용은 이 토종과일나무들을 쭉 모아 기른 무주 시험포라고 여기를 얘기하는데 시험포에 와서 나무도 보고 일도 같이 하는 시간을 모둠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내년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요. 학교가 또 이어지겠죠. 앞으로 저희 뉴스농장에서는 계속해서 토종과일나무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 사랑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가 오는 13일부터 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집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영양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영양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영양 쏙쏙, 발달 쑥쑥이라는 주제로 또 똑똑하게 먹고 건강해지자, 혼자서 해내는 바른 식생활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인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대상 영양 식생활 교육이 네. 자치단체마다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봅니다. 네. 예. 지역 보건소에 이런 교육을 하는 그 영양사도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기초단위 자치단체 보건소마다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도를 위해 영양사가 최소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 분야를 지역사회 영양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역에서 영양이 취약한 인구 집단,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임산부 또는 영유아 어린이들, 또 저소득층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양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교육이나 영양상담 등 각종 지역의 영양사업을 진행합니다.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는 좀 다르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영양행정가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학교 영양교사처럼 급식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영양교사는 영양교육과 영양상담도 해야 하는 분야지만요. 예. 예, 그 학교 영양교사는 급식 운영도 하고 학생 교육에 상담까지 업무가 무척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학교 보건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제2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아직 계획안이긴 합니다. 1차 기본 계획과 달라진 것 중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진 과제 중에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의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식품 선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사항으로는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식품 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문서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1차 기본계획 발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는 19년도부터 2023년까지죠. 1차 기본계획의 그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의 학교 실태를 평가한 내용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교육이 그러니까 외부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신규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으로 학교 급식 분야에 해당하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식품 선택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과제 안에 세부 과제로 학교 급식 내용을 이렇게 삽입한 거군요. 네. 예.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1차 때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1차 때도 물론 식생활 교육 내용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틀이 1차와 조금 다른데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 실천을 견인할 구체성이 없었던 거죠. 1차 기본 계획에는. 예, 그리고 중점 과제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단 한 줄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교육 영역을 유아부터 대상별로 뭐 감염병, 인터넷 게임, 성교육, 흡연 등과 함께 식생활 교육도 명시를 했는데요. 실효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았고요. 영양교사 영양 강화 연수도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양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불안정한데 영양교사 영양 강화만 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영양교육 수업 시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영양교사 영양 강화 연수는 별 소용이 없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예,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예,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도구나 평가 보고서 등은 제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고요. 이게 이제 12개 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 보고서가 흩어져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1차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김포시가 10여 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가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과 센터를 위탁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부결된 조례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전체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본연의 임무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동안 부결 처리된 조례안들을 모두 끌어다 모아 4월 보궐선거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김포시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월 보궐선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번 총선과 함께 그 시의원 보궐선거도 실시하는 건가요? 네, 당초에 경기도 김포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명 동수였는데요. 민주당 시의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셔가지고 국민의힘 7명과 민주당 6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김포시의 라 선거구 운양동, 마산동, 장기본동이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뭐 보궐선거 전에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밀렸던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처리한다 뭐 이런 소문이 아주 이제 무성하게 있어서 도대체 김포시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신소희 사무장님과 함께 김포시의회를 방청했던 이종준 사무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학교 급식이라는 게 학생들이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에서 발효가 된 건데 이게 당리 당략에 의한 정책의 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의식주의 문제가 있듯이 학생들한테는 그보다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챙겨야 되는데 본인들도 그걸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인식을 한 거죠. 아이들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본회의에 가서 당리당략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염치 없는 정치인들의 행위죠, 이거는. 그 이제 부결됐던 그 안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그 이걸 처리하자. 이런 게 그 이제 소문으로는 이게 어디서 뭐 누군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막 소문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이번에 이제 처리된 그 안건들이 전부 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들은 다 빠졌다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4월 김포시 의원 보궐선거 전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리하려 한다는 한간의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 운영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 중에 그 농업인 출신과 학부모 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교육 활동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 위탁 운영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소희 사무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종우 의원께서도 어떤 제대로 된 체계나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만들지 않고서 마련하지 않고서 이렇게 급속하게 너무 갑자기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아니요. 이거는 그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거는 제대로 정비해서 올려라라고 하고서 그 도시환경위원회 국힘위원들까지 모두 반대를 해서 부결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전체 회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준 국장님한테도 물어봤었던 얘기인데 네. 그것이 그러면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제 부결될 때 네. 부결된 내용을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전체 회의로 올라갔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제가 방청하는 내용 중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그대로 올라간 거라. 예, 이거죠? 거의 그대로.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그 방청할 때 거기 의원들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있는데 제 옆에서 다른 방청하시는 여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금 이거를 재상정하는데 말씀하신 저 위원님이 학부모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학부모로서 어떻게 저렇게 학부모의 대표 자격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이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이 학부모 단체에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분 아까 앞서 저기 내용에 보면 그 나오는데 이런 그 노인급식이나 이쪽 영역에서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걸 주장하고 계신데 유독 학교급식 이쪽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영역에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뭐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제가 좀 헛갈릴 정도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게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학부모 그 활동을 했다는 그 의원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학교 급식을 그 좀 이제 10여 년 넘게 이제 계속 이제 그 학교 급식 그 활동을 좀 해 오면서 맨 처음에는 급식도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위탁한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먹거리가 이윤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온 게 10여 년 넘게 해온 역사인데 도대체 그 학부모 활동을 한 그 의원은 또 어떤 분인지 참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의 이제 그런 건강과 이제 농민들의 이제 그런 어떤 소득과 이제 같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그런 과정이 없이 뭔가에 쫓기듯이 그 다 그냥 모두 다 그 이 시기에 다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 논리에 휩싸여져서 처리가 됐다. 예, 이렇게 그 설명을 해도 좀 일단 좀 할 말들이 좀 없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많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은 논의가 없었다고 이제 농장자님은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를 충분하게 갖고 나서 결정을 본인들이 하고 나서 그 도시환경위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힘에 3명 시의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2명이 있단 말이죠.
음, 그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요. 음. 근데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뭐 논의를 안 한 것보다도 그거는 더 문제인 거네요. 그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10여 가지의 안건 중에 뭐 정말 국힘이 원하는 안건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부결을 꼭 원하거나 아니면 의결을 해야 될 안건도 있지만은.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 먹거리를 위한 급식인데 그것도 본인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부결을 시켜놓고 나서 이거를 왜 방리장약을 위한 그 논쟁의 거리로 만드냐 이 얘기인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뭐 농업인 출신이라는 그 의원님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했다는 그 의원님들 만나서 도대체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들을 했고 무슨 생각들을 좀 이렇게 했는지 좀 한번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한번 꼭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갑갑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한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 영리 단체나 이런 데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해야 정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실시할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켜왔던 어떤 원칙들인데 여러 군데서 입증된 것들이고 근데 지금 그걸 뭐 느닷없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정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바꾼 건 아닌가. 그래서 차후에라도 어떤 단체로 이게 위탁되는지 계속해서 좀 투명하게 살펴봐야겠고. 그 이번에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뭐 농업인 출신 그 뭐 의원님도 계시다고 하고 학부모 활동을 했던 그 의원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농업을 하다가 의원이 됐는지 학부모 활동을 하다가 의원이 됐는지 그 이해를 좀 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종존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월 그 보궐선거 전에 이것들을 이제 다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미션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하느라고 자기 본분이고 뭐고 이건 다 뒷전이 아니었나.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이렇게 기치로 세웠던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 지원센터인데 왜 농민에게 희망을이란 말을 집어넣었던가. 여기 우리 김포는 농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흔히 말하는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살아있고 그 농민들이 계속 그 농업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걸 우리 기초자치인 그 김포시에서 농민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김포 시민들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런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물 그다음에 건강한 농업 생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보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기치를 내세웠던 거고요. 그것도 또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다가 또 하나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게 학부모에게 믿음을이라는 걸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만큼 이제 학교 아이들 내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들에까지 좀 믿음을 갖고 학교 급식은 그래도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학부모에게 믿음을 이런 기치로 해서 내세웠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고 어떤 이익단체에게 위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이런 가치들은 그냥 한순간에 포기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영리단체에 위탁을 해도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회에서는 그 지금까지 이제 10년 넘게 이제 직영을 해 왔는데 직영해 왔던 것들을 위탁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렇다고 그 시민사회들하고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토론도 없었고 그런 거 보면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렸던지 그 뭐 주무관이나 과장 혼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개정안이 그 출발을 했는지 이 부분들도 이제 잘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좀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큰일 그래서 났습니다. 이게 제일 의아한 부분이 저는 그거예요.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직영 형태로 그리고 공공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차액 지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깡그리 이렇게 돼서 그 영리 단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진행하게 돼서 하면은 이거는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김포시의 재원만으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오히려 시에서는 되게 머리 아프고 불편한 상황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논란을 만들어 가면서 시에서 나서서 고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전부 의심병 환자가 됐습니다. 아니 그 아까 어디서 봤는지 근데 분명히 이제 오늘 토론회 그 이거 자료들 중에서 하나 이제 본 내용인데 그 비영리 법인에 그렇게 돈을 이렇게 쏟아부은 게 무슨 뭐 한강투석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은 굉장히 들어가는데 이제 효율은 없고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일단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봤던 건지 그리고 그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 사회는 또 어떻게 이제 볼 건지 공무원 사회가 효율성이 그 있다고 봅니까? 그 물론 이제 효율성이 있고 이제 그런 그 부분도 좀 꼭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무원 사회가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제 안전장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효율성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그것도 행정 자체도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만 보면. 아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마 그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농민 출신도 있고 학부모 활동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좀 이렇게 개정되는 것을 이제 두 눈 뜨고 좀 이렇게 좀 지켜봤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4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영리단체 위탁 운영하는 것들을 한번 분석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그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장점으로 이제 제가 세 가지씩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점으로는 자원의 전문성 결합이랍니다. 자원과 그 전문성과의 결합. 그래서 공공기관과 영리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공의 자원과 영리기업의 전문성 및 혁신 능력을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김포에서 그런 거 영리 공공급식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 챗GPT 이제 요거 모르고 굉장히 그런 전문적인 단체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게 가능한 장점이라고 꼽은 거고요. 두 번째, 유연성과 적응성 향상.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결합함으로써 변화하는 학교 환경과 학생들이 필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 공공감독과 민간혁신의 균형. 그래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영리기업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서 하면서도 공공기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 가지고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점 세 가지였어요. 근데 고려할 점이 명확한 계약과 합의.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책임과 범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한 운영과 감독. 그러니까 공공신뢰를 유지하고 학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투명한 그 감독이 수반돼야 된다. 세 번째로 이해관계와 참여와 소통,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이 고려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가 내놓은 대답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고 질 높은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낸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고 질 높은 식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이게 보장이 있을까? 영리단체에다 이걸 맡기는데 당장 저희 학교에서 그 학교 공사 관계로 급식소 운영을 못해서 급식소 그 리모델링 관계로 운영을 못해서 얼마 동안 위탁급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급식 공사가 딱 끝나고 오늘 직영급식으로 했는데 아이들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우와 10배는 밥맛이 좋아. 위탁급식을 하다가 직영급식을 하면 네. 그러니까 위탁급식도 대기업에다 해야지. 대기업에다가 좀 이제 자본도 많고 그런 그런 데다가 대기업 위탁급식자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몰라도 이제 또 소규모 뭐 그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업체는 급식은 운영하면서도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뭐 대기업에다 맡기면 그 뭐 이 질적인 뭐 급식의 질이나 영양 관리나 이런 것들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농민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뭐 로컬 푸드를 사용하면서 지역 순환 경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순환 시스템으로 좀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굴러가면서 전체가 지역 사회가 이제 하나로 쫙 이렇게 모이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만들어내자는 게 이제 학교 급식이고 이제 푸드 플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니 아예 과거에 딱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실제로 학교급식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일반 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업체가 아예 공공성을 가득하게 경기도의 산하단체로 바꾸는 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게 이미 십몇 년에 걸쳐서 입증이 된 거를 비영리 단체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만 들여붓게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운영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까지 끄집어내가면서 억지로 가고 있는데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그 뭐 비영리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협도 그 이윤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도 이렇게 봉사 정신만 가지고 하지 못하거든요. 농협이 봉사단체. 아니 이제 그렇다는 거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그 학교 급식도 그 농협이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14개 그 네. 친환경 조합이 네. 이제 공동 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경기도 학교 급식을 운영했는데 여기서 대단한 이제 금전적인 사고가 나서 네. 학교의 통장들이 다 압류됐어요. 이런 사건들이 한 10년 됐네요. 한 10여 년 전에 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깝깝한 게 우리 지금 당장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그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원센터 가는 일들이 이런 걸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책 개발 및 시행, 학교급식 관련 실태조사,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추천 식단 및 물품 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공동구매, 재배 계약 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와 생산 수급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 몇 가지가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로 해서 농협에 간다고 해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 마인드로만 이것도 이제 말단 공무원 마인드로만 보면 그 효율도 안 나는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렇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다 그냥 위탁을 주고 위탁 업체만 이제 관리를 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사고라면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위탁 업체한테 딱 줘서 거기다가 책임 이게 될까요? 위탁 업체에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급식 사고나 뭐 이런 거 나면 우리 시민들이 위탁 업체에다 항의하나요? 김포시에다 항의할 텐데. 그러니까 그 견디기 힘들 텐데 그 오히려.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영을 이제 시에서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는 거는 이윤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본연의 행정 본연의 이제 그런 임무로다가 이제 접근하는 건데 위탁한다는 거는 이윤이 없으면 지속하는 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차이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 시민들한테, 아이들한테, 농민들한테 좀 유용한 정책인지 고민을 좀 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만들어냈으면,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과된 그런 조례는 그 시의원 조례도 아니고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행정에서 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추적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따져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농민 출신이나 학부모 운동을 했다는 그런 의원분들의 생각도 같이 그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시는 그 이런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 정쟁으로 이제 비화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쟁으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들 급식이나 먹거리 문제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상황은 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3월 20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9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